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현재 시각 2023년 12월 6일 아침 새벽 6시 26분입니다. 지금까지 21년 9개월 동안 제가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영화 나폴레옹이 대한민국에 개봉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 11월 22일에 개봉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드디어 오늘 12월 6일에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석촌호수가 어둠에 깔려 있는데요. 제가 걸어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나폴레옹은 애플 TV에서 제작을 했고요. 제작비는 무려 1억 3천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1,7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요. 영화 마션의 감독이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감독을 했고, 영화 조커의 주인공이었던 호아킨 피닉스가 이번에 주연 배우 나폴레옹 역할을 합니다. 자,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과거에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관계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했었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러셀 크로우라는 검투사가 나오는데요. 검투사 역할을 러셀 크로우라는 주연 배우가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 젊은 황제로 나왔던 그 인물이 바로 이번에 나폴레옹 역할을 하는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이른 시간인데도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화 나폴레옹은 당초에 관람 등급이 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었다가 다시 조정이 돼서 이제 15세 이상 관람 가능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 당초에는 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었냐면 이 영화의 나폴레옹의 평생 40번의 승리를 거둔 전투 중에 6개 주요 전투 씬이 나오는데요. 그 전투 장면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점, 또 나폴레옹과 첫 번째 부인 조제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성적 묘사를 하는 장면이 너무 노골적이다, 뭐 이런 것, 선정성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이었다가 그러한 장면들, 즉 폭력성, 선정성, 이런 장면들이 일시적으로 짧게 지나가는 그러한 걸로 되어 있어서 결국 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에서 15세 이상 관람 가능 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번 영화에 소개되는 6개의 주요 전투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나폴레옹이 1798년부터 1901년까지 1798년부터 1801년까지 3년 동안 이집트 원정을 가서 이른바 피라미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3년 기간 중에 초기 1년 동안 나폴레옹이 이집트 현지에서 진두지휘를 하다가 결국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나폴레옹은 1799년에 프랑스로 귀환을 하고 나머지 후속 처리는 다른 장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추가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전투 등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만 군대에게 항복을 하고 잔존병력 15,000명 정도가 프랑스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집트 원정 실패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피라미드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또 명언을 했습니다. 병사들이여, 제군들이여, 이집트의 4000년의 역사가 제군들을 바라보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 바란다. 뭐 그런 취지의 또 명언을 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집트의 4000년의 이집트의 역사가 제군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명예를 걸고 프랑스의 명예를 걸고 싸워주기 바란다. 그런 취지의 전투 개시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 피라미드 전투가 소개가 되고요.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갈 때 수많은 고고 학자들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나폴레옹이 상당한 기여를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13년 전에 유럽 3개국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프랑스의 파리에 대혁명의 광장이 있습니다. 콩코드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이집트가 프랑스에게 선물했다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23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 우뚝 세워져 있는데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염원을 담고 있는 뽀족탑이죠. 뽀족탑. 위로 올라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그런 뽀족탑 형식의 첨탑식으로 된 게 오벨리스크인데요. 높이 23m 높이의 오벨리스크를 이집트가 프랑스에게 선물해서 프랑스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높이 169m 높이의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워싱턴 기념탑, 영어로는 워싱턴 모뉴먼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뽀족탑 형식의 그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6개 주요 전투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당시의 피라미드 전투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툴롱 전투입니다. 툴롱 전투는 나폴레옹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툴롱 전투는 1793년도에 발생이 됐으니까 나폴레옹의 나이 24살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관학교 포병 출신입니다.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장교 출신인데요. 포병으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1793년 나폴레옹의 나이 24살 때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그쪽에 있었는데요. 그때 영국과 스페인 연합군이 대프랑스 동맹군을 결성해서 프랑스의 남부 툴롱이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했던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툴롱 전투인데요. 나폴레옹의 데뷔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의 나이 24살 때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라는 베르톨드 아우어바흐의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는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입니다. 저를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라는 명언이 새겨져 있는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의 명언입니다. 화이팅!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툴롱 전투가 나폴레옹의 나이 24살이었던 1793년에 발생이 돼서 나폴레옹이 포병 소령 당시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일약 스타가 되는 나폴레옹이 개봉을 하게 된 개봉이 아니라 데뷔전이 됐던 전투가 툴롱 전투입니다. 자, 그 1793년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4년이 된 시점으로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와 국왕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이 됐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는 1793년 1월에 처형이 되고요.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793년 10월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는데요. 이번에 영화 나폴레옹의 시작하는 장면이 첫 장면이 바로 1793년 10월에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는 장면이 영화 나폴레옹의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그 격동의 시기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 그 전에는 수천 년간의 전제 군주정의 시대, 백성의 국민의 지도자인 황제, 국왕 뭐 이런 자리가 다 세습을 통해서 왕위가 승계되는 그러한 구조였었는데, 이제 1789년 7월 14일에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국민의
지도자를 이제는 세습이 아닌 국민의 선출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도자가 뽑히는, 그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군주제, 수천 년 동안의 군주제, 신분제를 철폐하고 공화정을 가져온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적 의미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 제도가 미국에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세계 최초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대혁명 그 격동의 와중에 루이 18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왕족, 귀족들 수천 명이 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는 그러한,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 기온은 한 영상 1, 2도 될 것 같은데요. 한 영상 3, 4도.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굉장히 손이 시렵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되는 6개의 주요 전투 중에 이집트 원정 당시의 피라미드 전투와 또 나폴레옹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툴롱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자, 툴롱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데뷔를 해서 굉장히 일약 스타가 돼서 나폴레옹은 육군 포병 소령에서 육군 준장으로 3계급을 특진합니다. 포병 소령에서 육군 준장으로 원스타가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1794년 나폴레옹의 나이 25살 때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요즘 군대에서 제대하는 나이가 보통 24, 25의 나이인데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는데요. 나폴레옹은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그 시대의 인물로 25살의 나이에 장군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장군이 되는데요. 영국에 소 윌리엄 피트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피트라는 수상을 지낸 인물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수상을 지냈고 아들도 수상을 지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 윌리엄 피트라 하고 아들을 소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데요. 그 소 윌리엄 피트는 나폴레옹보다 더 빨리 수상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25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장군이 되는데요. 소 윌리엄 피트는 그보다 한 살 젊은 24살의 나이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나폴레옹보다는 10살 정도 많은데요. 나폴레옹이 1769년생입니다. 저보다 200년 전에 출생했던 나폴레옹이 1769년생이고 그의 나이 25살이었던 1794년에 군대에서 장군이 되는데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된 것이긴 하지만 더 젊은 나이에 수상이 된 인물이 바로 윌리엄 피트, 소 윌리엄 피트 수상으로 나폴레옹보다 10살이 많은데 그 소 윌리엄 피트는 24살의 나이에 영국의 수상까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 윌리엄 피트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소 윌리엄 피트가
나폴레옹 시대에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던 국가가 영국인데요. 즉 나폴레옹의 그런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유럽 각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프랑스에서 국왕, 왕비, 왕족, 귀족들 3천여 명이 몰살을 당했듯이 주변 국가에서도 그러한 피바다가 전개될 거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국왕, 왕비, 또 왕족, 귀족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확산이 돼서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러한 물결이 주변 국가에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게 대항한 게 이른바 대프랑스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던 국가가 영국이고 맹주 국가죠.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가 영국이고 유럽 대륙에서 주도했던 나라는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인데요. 자,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였던 영국의 소 윌리엄 피트 수상이 나폴레옹 시대에 영국에 수상을 했던 소 윌리엄 피트 수상이 매우 의미심장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명언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듯이 그 명언에 등장하듯이 나폴레옹은 평생 수많은 전투를 했는데요. 40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1주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1주년이었던 1805년 12월에 있었던 지금의 체코 땅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인데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나폴레옹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 그로부터 나폴레옹의 시대가 약 한 10년 정도 유지되다가 1815년 6월 18일 날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대에게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의 전투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그 전성기는 대략 한 10년으로 보는데요. 자, 그래서 그 나폴레옹의 전성기의 시작이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를 해버리니까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어떤 전투냐? 지금의 체코 땅에서 벌어진 전투로 그 당시에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해서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 3명의 황제가 모여서 싸웠다.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 삼제회전은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의 프란체 2세 황제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연합군이 됐고, 그 맞서서 싸운 상대가 바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인데요. 자,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여러 면에서 프랑스에게는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전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포함한
모든 전투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건립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이듬해에 착공을 해서 30년 만에 1836년에 완공이 되고, 완공되고 나서 4년 후인 1840년에는 나폴레옹의 그 시신이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묻혀 있었는데요. 영국의 승인을 받아서 나폴레옹의 시신을 프랑스로 가져와서 그보다 4년 앞선 시점인 1836년에 완공된 개선문의 문 사이를 통과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군인 추모 시설인 앵발리드로 가서 영면에 들었는데요. 자, 나폴레옹의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개선문, 높이 50m, 너비가 45m인데요. 그게 바로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독일어로는 아우스터리츠인데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르리츠입니다. 오스테르리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는 오스테르리츠라는 지하철역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인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하고 대프랑스 동맹군이 패배하니까 그 시대에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던 영국의 소 윌리엄 피트 수상이 24살의 나이에 영국의 수상이 된 소 윌리엄 피트, 아버지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대 윌리엄 피트고요, 아들은 소 윌리엄 피트입니다. 소 윌리엄 피트 그 수상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를 해버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유럽 지도는 돌돌 말아서 창고에다 처박아 두게. 이 지도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볼 일이 없을 걸세.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면서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나폴레옹이 점령을 하면서 유럽의 지도가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전성기는 최소한 10년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점령해서 유럽 지도가 새로 작성된 이 지도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변화가 없을 걸세. 나폴레옹의 전성기가 10년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도가 나폴레옹이 지배를 한 이러한 지역들이 10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걸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도는 볼 일이 없을 거니까 10년 동안은 볼 일이 없을 것이니까 돌돌 말아서 창고에다 처박아 두게라고 소 윌리엄 피트 영국 수상이 말을 했을 정도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유명하고요. 그 소 윌리엄 영국 수상의 예견처럼 그로부터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로부터 나폴레옹의 시대에는 전성기는 10년을 가게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예견한 셈이죠. 그래서 아우스터리츠 전투로부터 10년 후인 1815년 6월 18일에 나폴레옹이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연합군대에게 워털루, 지금의 벨기에 땅입니다. 벨기에, 지금의 벨기에 땅에서 발생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나폴레옹의 몰락이 초래되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1815년 10월 1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전투고,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는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투도 이번에 오늘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의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우스트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로 이번 영화 예고편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아우스트리츠 전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체코 땅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자,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제국의 연합군대가 호수 위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호수 위에 주둔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 이유는 그 아우스트리츠 전투의 시기가 1805년 12월 2일이다 보니까 이맘때죠. 이맘때. 오늘이 2023년 12월 6일인데요. 영화 나폴레옹이 대한민국에 개봉되는 날, 오늘 2023년 12월 6일인데요. 초겨울이죠. 자, 아우스트리츠 전투도 계절상으로는 이 시기죠. 1805년 12월 2일이니까 지금부터 218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18년 전인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트리츠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초겨울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초겨울. 그래서 아우스트리츠 전투 그 초겨울에 지금의 체코 땅 아우스트리츠는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얼음이 호수가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서 그 위에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군대와 러시아 제국의 연합 군대가 그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정을 갔었던, 그 당시에 나폴레옹은 원정군이었습니다. 자,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원정을 갔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원정을 가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주둔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제국의 연합 군대를 향해서 포격을 가합니다. 자, 나폴레옹이 포병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연합 군대를 향해서 엄청난 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다 깨져버리면서 그 위에 주둔하고 있었던 연합 군대는 다 호수 아래로 깔아앉아서 다 수장이 돼버리는 장면이 이번에 오늘 개봉한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6개 주요 전투 중에 아우스트리츠 전투 예고편에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 정도로 아우스트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